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역시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모두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던 경기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졌는데 불운한 동점골을 내주며 아쉽게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까지 어쩌면 시즌 마지막까지도 4위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승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후 헤드라인, 메인 사진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장식하고 있고요.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살라가 침묵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리그 20호 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더욱더 다가서고 있고 1위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경기별로 평가하는 킹 오브 더 매치도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최다 수상으로 올 시즌 정말 진정한 프리미어리그의 킹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버풀과의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쏟아졌던 영국 현지 언론의 평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1대1로 비겼죠. 정말 극적인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 킹 오브 더 매치 전문가 패널이 팀당 5명씩 10명의 후보를 꼽고 팬투표로 킹 오브 더 매치가 결정이 되는데 선제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49.3%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점골을 넣은 루이스 디아스도 이날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결과적으로 경기 결과를 바꿨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39.1% 하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10% 적은 표를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킹 오브 더 매치가 됐고요. 앤드류 로버트슨이 3.5%로 3위, 그리고 이날 깜짝 활약, 정말 신중하게 최근의 부진을 극복하는 활약을 펼친 이메르송 로얄 선수가 2%로 4위, 그리고 판데이크 선수가 5위였습니다. 킹 오브 더 매치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벌써 13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출전한 경기 중에 3분의 1가량을 최고의 선수로 꼽힌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경기 전까지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13번을 수상하면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기록과 손흥민 선수가 타이를 이루면서 또 이날 살라는 완전히 침묵을 하면서 후보에도 들지 못했죠. 손흥민 선수가 최다 수상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2경기가 남았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3경기를 더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 킹 오브 더 매치 최다 수상까지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20호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이자 한국 선수의 유럽 무대 한 시즌 리그 최다골 신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는데요. 살라와의 득점 차이가 이제 2골밖에 나지 않고요. 살라는 이 22골 중에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기 때문에 필드골은 17골이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20골을 모두 필드골로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왕을 수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확실한 골잡이, 최고의 골잡이는 손흥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이번 라운드 브라이튼의 4대0 참패를 당하면서 호날두는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호날두가 18골이 된 가운데 이제 맨유는 리그가 한 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득점왕 경쟁에서 호날두 선수는 낙마했고요.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2파전으로 마지막 득점왕 경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폰 모바일 통계를 통해서 본다면 토트넘이 얼마나 이번 경기를 잘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볼 점유율은 리버풀이 66%로 훨씬 앞섰고 슈팅 숫자도 22개였지만 토트넘의 기대 득점값이 0.98골로 한 골에 거의 근접했고 리버풀은 0.79골이었습니다. 즉 토트넘이 조금 더 많은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빅찬스 한 개도 토트넘이었고 양팀 모두 골대 한 번씩을 때린 것도 있지만 경기 막판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에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 놓치는 등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의 전략으로 이 파상 공세를 펼친 리버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했는데 정말 하나가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폰 모은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티아고 알칸타라를 꼽았어요. 루이스 디아스의 골 과정에 사실은 이제 슈팅이 중거리 슈팅으로 나온 것이고 굴절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시스트라고 하긴 좀 뭐했는데 이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좋은 패스를 많이 뿌렸고 전환 패스라든지 공격의 활로를 여는 또 좋은 활약을 했던 것은 맞긴 하거든요. 일단 8.3점으로 MOM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통계 기록으로 폰 모브에서 뽑혔고 손흥민 선수는 8.0점으로 토트넘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의 이제 디아스가 8.1점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보다 근소하게 앞서서 양팀 합친 전체 평점에서는 3위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0점 몇 차이로 이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경기의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이날 좋은 수비를 많이 펼쳤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7.6점으로 토트넘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7.4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가 됐어요. 파비뉴의 가격을 당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간, 호흡이 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아주 결정적이었던 선제골을 넣었고요. 두 차례 슈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효 슈팅이었고 하나가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역시나 슈팅 정확성이 대단한 손흥민 선수, 웬만한 슈팅이 골대 안으로 간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드리블 돌파 시도는 사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긴 했고,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이 좀 떨어졌지만 패스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번의 패스 중에 11번 성공했으니까 패스 미스가 3번밖에 안 나왔죠. 79% 기록을 했고, 그 중에서도 2개의 키패스,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대와의 경합 상황, 리버풀 선수들과 부딪힐 때 9번 중에 4번 공을 따냈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은 그래도 경합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히트맵을 보시면 수비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뛰었잖아요. 공격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역습을 또 하는 선수로서 천병으로 뛰면서도 수비도 많이 했다. 수비 기록이 걷어내기 하나, 슈팅 블로킹 2개, 가로채기 하나, 태클 2개에 이르기까지 정말 올라운더 플레이어로서 많이 뛰어줬다. 그러면서도 골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기록 기반 평점에서는 루이스 디아스 동점골을 넣은 선수가 8.2점으로 스타맨으로 꼽혔고요. 손흥민 선수는 7.4점으로 골대를 맞췄던 호이비에르나 이날 좋은 측면 수비를 보여줬던 에메르송 로얄과 함께 7.4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입니다. 리버풀이 이날 경기를 통해서 이제 골득실차 5위로 맨시티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 경기를 비기면서 토트넘이 타이틀 호프, 리버풀의 우승 희망에 아주 큰 타격을 줬다. 왜냐하면 맨시티는 아직 36라운드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리버풀이 맨시티와 승점 타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3점 차로 벌어질 수 있는, 맨시티가 뉴캐슬을 이길 경우에는 승점 3점, 한 경기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남은 라운드가 2라운드니까 리버풀이 이번 경기를 못 이겼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70골, 후반전에 나온 골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끌고 있는 리버풀에게 올 시즌 첫 홈패배를 안길 뻔했다. 그런 위협을 줬다라고 또 평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결정적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좀 킬러로서 활약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 내용이고요. 양팀의 이제 평점을 살펴보면 맨 오브 더 매치는 이날 엄청난 문전 수비를 보여줬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받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최고 평점인 8점 받았고, 데이비스 선수도 이날 좋은 활약을 하면서 8점 받았고, 리버풀에서는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은 루이스 디아스가 8점, 손흥민 선수는 이날 평점 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이날 경기 헤드라인 메인 사진 손흥민 선수의 득점 후 환호하는 장면을 뽑을 정도로 이 골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줬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평가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는 2012-2013 시즌에 가레스 베일 이후에 토트넘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한 시즌에 필드골로 20골의 리그골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거의 뭐 이제 9년 만에 나온 기록, 9년 만에 토트넘에서 정말 엄청난 골잡이가 됐다. 해리 케인 선수가 뭐 득점왕도 하고 했는데 페널티킥 득점이 많았었잖아요. 페널티킥이 없는 상태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역습 축구가 리버풀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고요. BBC는 팬 투표의 평균 평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7.69점으로 이제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실시간 팬 반응도 소개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를 받는 공격수다라는 또 반응이 나왔어요.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팬이 보낸 이 평가인데요. 가십이나 이적에 대한 추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소평가되는 것 같다. 뭐 가십도 있고 이적설도 나오고 그래야지 시끌시끌하고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고 경기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화제가 안 될 뿐이지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뭐 화제가 안 돼도 손흥민은 항상 골로 말한다. 골을 넣는 선수다. 손흥민의 골이 쿼드러플, 정말 정관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리버풀, 그런 그 리버풀의 화제성,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정리했다. 손흥민이 리버풀을 정리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이날 활약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 후반 11분에 나왔던 세세뇽의 패스 가볍게 밀어넣었는데 좋은 위치 선정도 있었고, 또 침착했고, 또 왼발로 밀어넣었고, 상대의 뒷공간을 잘 파고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단지 공을 달고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언제 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지능적인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 선정을 통한 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나인티민의 평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스 8점, 전반전에 두 차례 중요한 선방으로 스퍼스를 지켰고 막판에도 차분했다. 로메로 8점, 적시에 걷어내기, 블로킹, 헤더로 많은 위험을 물리쳤다. 다이어 7점, 최고의 노력을 했다.
막아야 할 진짜 9번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경기를 했다. 데이비스 8점, 동점골 허용 직전에 살라의 슈팅을 훌륭하게 막았다. 로얄 7점, 디아스와 로버트슨의 측면 공격을 잘 상대했다. 벤탄쿠르 6점, 디아스의 슈팅을 막는 장면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호이비에르 7점, 전반전 종료 전 골포스트를 때렸고 한계까지 뛰었다. 세세뇽 6점, 전반전에 자책골 위험이 있었다. 후반전에는 침착하게 어시스트했다. 쿨루셉스키 6점, 좋은 역습 옵션이었다. 손흥민 8점, 적재적소에 밀어넣는 골을 넣었다. 항상 리버풀의 공간을 확장시키며 테스트했다. 케인 7점, 손흥민의 득점 전까지는 패스를 하고 싶지 않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득점에 기점이 되는 패스를 했다. 개인적으로 케인 선수도 열심히 뛰었고 이타적으로 플레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좋은 위치에 있었고 또 리버풀이 간격을 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개인 능력으로 치고 들어가고 공간을 만든 그런 활약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호이비에르 전반 종료 직전 슈팅 정말 아쉬웠었죠. 이낙영이 또한 로메로가 정말 엄청난 수비를 펼친 것도 맞고요. 적재적시에 뭐 걷어내고 몸 던지고 앞에 나가서 잘라내고 헤딩으로 잘라내고 특히 후반 5분에 문전 위험직으로 올라왔던 아놀드의 크로스를 한 발 앞서서 잘라내는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고 이런 플레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로메로가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많은 골을 내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은 조금 이제 의아한데요.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아주 중요한 골을 넣었고 계속해서 역습할 때 잘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케인도 7점, 쿠루세스키도 7점 다 똑같이 줬어요. 사실 쿠루세스키가 딴 때보다 조용한 경기였고 케인 선수도 뭐 무난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공격을 했는데도 7점인 게 조금 의아하고 수비들이 잘한 것도 맞긴 하지만 로얄 9점, 세센용 8점, 호이비에르 9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7점인 것은 조금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 9점, 3백의 중앙에서 당당한 플레이를 했다. 공중전이 대단했고 용감한 플레이로 수비했다. 로얄 9점, 약점으로 꼽히던 로얄이 단호한 수비와 목적성 있는 패스로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했다. 그의 긴 패스가 손흥민의 골에 도움이 됐다. 세센용 8점, 콘테 감독의 믿음에 어린 윙백이 부응했다. 초반에는 긴장해 보였지만 침착하게 골을 도왔고 성숙한 플레이로 살라의 위협에 대처했다. 후이비에르 9점, 5백 수비를 탁월하게 보호했다. 리버풀의 수많은 공격을 방해했고 30야드 거리에서 시도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강타해 거의 득점할 뻔했다. 손흥민 7점, 골을 넣었고 지치지 않고 뛰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환 상황에서 유망한 위치를 잡는 데 실패했다. 케인 7점, 역습 상황에서 패스가 좋지 않았지만 세센용을 향해 멋진 터치와 이타적인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다. 감점 요인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한두 차례 조금 타이밍이 어긋났던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리버풀이 수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가격 속에 막판에는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요. 케인 선수 사실 상대의 견제를 받으면서 고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자 했던 것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반 42분 이 장면 호이비에르가 정말 먼저 또 일찌감치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 보세요. 3명의 수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나테, 핸더슨, 판데이크까지 다 몰려드니까 다른 쪽에 공간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호이비에르에게 패스 내줬고 호이비에르 슈팅도 좋긴 했어요. 호이비에르 슈팅이 골대를 맞고 아쉽게 무산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견제 속에 만든 공간들을 평가한다면 이런 동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본다면 더 높은 평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반 11분에 이제 로얄이 이게 반대 전환한 패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얄이 역습으로 넘어갈 때 본인의 위치가 아닌 왼쪽에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경기에 가담하고 패스를 줬고 여기서 케인 선수가 아놀드를 여유있게 제쳐내고 반대 전환 패스하고 세센용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는 이 과정 자체도 좋은 골이었다. 세센용도 잘했고 케인도 잘했고 로얄도 잘했고 손흥민 선수도 잘했고 팀 전체가 잘했기 때문에 나온 골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축구 전문지 풋볼 런던의 평점입니다. 로리스 7점, 데이비스 9점, 다이어 9점, 로메로 9점으로 수비라인 다 9점 줬고요. 세세뇽 7점, 벤탄쿠르 7점, 호이비에르 9점, 로얄 9점, 로얄 호이비에르도 9점 줬습니다. 그런데 공격진은 조금 박했어요. 손흥민, 쿨루셉스키는 7점, 케인 6점이었습니다.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메로 9점, 또 한 번 대단한 경기력을 펼쳤다. 리버풀의 공격은 그를 지나치기 힘들었다. 수많은 헤더를 따냈고 달려나가서 잘라내는 수비도 잘했다. 데이비스 9점, 후반전에 멋진 블로킹을 펼쳤고 3백 수비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다. 로얄 9점, 경기 내내 수비를 잘했고 왼쪽에서 튀어나와서 손흥민의 골로 이어진 움직임을 시작했다.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했다. 호이비에르 9점, 전반 6분 훌륭한 가로채기 역습을 시작했고 케인을 향해 핀포인트 크로스도 보냈다. 골대를 때린 슈팅도 했다. 경기 막판 헤더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기회였다. 손흥민 7점, 6야드 앞에서 세세뇽의 낮은 크로스를 밀어넣으며 토트넘에 필요했던 골을 넣었고 리버풀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케인 6점, 핸더슨에게 막힌 박스 안에 기회가 있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고전했다. 손흥민의 골 빌드업 과정에 기가 막히게 공을 받아내고 세세뇽에게 패스했다.
사실 수비진들의 평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비진들에게 좋은 평가를 준 것도 이해하지만 결국엔 그 골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최소한 1점씩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장면 로얄이 뒤로 빼주고 윙크스가 올린 것 호이비에르가 침투했을 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좀 욕심을 내서 슈팅을 했다면 바로 헤더 슈팅을 연결했다면 결정적인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이타적으로 케인에게 패스를 주려고 꺾어준 것 물론 이것이 본인이 뭐 득점이나 또 헤더에서의 마무리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은 과감함이 아쉬웠던 부분들 조금은 있었던 장면이고요. 들어갔더라면 정말 극장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포츠웹의 평점입니다. 로리스 8.5점, 데이비스 9점, 다이어 8.5점, 로메로 8.5점, 세세뇽 8.5점, 벤탄쿠르 6점, 호이비에르 8점, 로얄 9점, 손흥민 8.5점, 케인 7.5점, 클루세스키 8점인데요. 사실 이날은 클루세스키와 벤탄쿠르가 좀 조용했어요. 클루세스키는 열심히 뛰긴 했지만 상대 수비에게 많이 묶였고 벤탄쿠르는 이날 사실 수비도 좀 안 좋았고 공격 전개에서 패스도 안 좋았고 상대의 압박 속에 빠른 템포, 리버풀의 플레이에 고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날 사실 가장 부진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주요 선수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스 9점, 세세뇽과 함께 수비를 잘했고 살라와 1대1 수비도 좋았다. 살라를 조용하게 만든 주역이었다. 로얄 9점, 올 시즌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이 없을 때 강했다. 공격 지역에서도 잘했다. 오른쪽 윙백으로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경기를 했다. 그의 활약이 기쁘다. 세세뇽 8.5점, 수비 가담이 놀라웠다. 토트넘의 모든 수비에 관여했다. 왼쪽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리버풀을 상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단한 어시스트도 했다. 벤탄쿠르 6점, 그의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 공을 소유했을 때 중요한 시점에 허술했다. 위험 지역에서 바보 같은 반칙도 했다. 손흥민 8.5점, 뒤에서 공을 차단하게 되면 완벽한 공을 필사적으로 기다리며 전방에 도사리고 있었다. 몇 차례 기회에서 잘했고 토트넘이 필요로 한 순간에 득점 위치에 있었다. 케인 7.5점, 리버풀은 케인이 뒤로 빠지는 플레이를 파비뉴로 견제했다. 공을 잡으면 곧바로 2명이 막았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키패스를 보냈다. 스포츠의 평가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벤탄쿠르가 너무나 좀 중앙에서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아쉬웠고 왜 호이비에르가 그래도 토트넘의 중원 사령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했고요. 로얄과 세세뇽이 정말 기대 이상의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도 제 몫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특히 이날은 벤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살라를 정말 잘 막았어요. 세세뇽이 따라와서 힘으로 부딪혀주고 적재적소의 위치는 데이비스가 커버했는데 후반 28분에 살라가 아주 좋아하는 왼발 슈팅 위치에서 데이비스가 먼저 포착해서 이 몸을 던지며 막아냈던 장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장면은 두고두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4위 경쟁 리버풀전 무승부를 통해서 현재 4위인 아스널과의 승점을 1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다만 아스널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5월 8일 밤 10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이긴다면 승점 4점 차로 다시 벌어지게 돼요. 하지만 토트넘이 아스널과 맞대결을 5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벌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널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토트넘이 이기면 승점 차이를 다시 1점으로 좁힐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실제 3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강등권에 있는 번리를 만나게 되고 아스널은 최근 상승세인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아스널이 여기서 승점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리즈전에서 아스널이 또 승점을 잃는다면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이제 4위의 희망을 높일 수 있고 북런던 더비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얻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직접 얻어낸 기회인데요. 과연 토트넘 허스퍼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극적인 마지막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한준TV 새롭게 개설이 됐는데요. 한준TV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